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백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24년 1월 중순을 향해서 지금 제가 제작할 때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은데 다행히 잘 지나가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고, 거의 한 1년에 한 제 구독자님들이 한 1000명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7000명이 넘어서 또 8000명을 향해서 갈 건데,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제 뭐 계획들을 이제 세우실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몸 건강하시고 관리하는 곳 잘 또 관리하시고 늘 안전에 유의하시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고 싶은 풍경은, 여기가 지금 순창에, 제가 이제 라디오에선가 이제 뭐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긴 했었는데, 체계산 출렁다리라고, 체계산 할 때 개가 체는 아이고 개는 여입니다. 그래서 체계산 출렁다리를, 여기를 제가 언제 갔었냐면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쪽으로 가면 남원이고 이쪽으로 가면 순창이었네요. 그래서 순창에 이제 제가 아파트 관리하는 데가 있어서 점검하고, 이제 남원을 가려면은, 어찌됐든 전주에 제가 살고 있고 순창이나 남원이 전주에서는 이제 남쪽에 이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쪽이 두 개가 붙어 있고 해서 같이 점검을 하는 게 좋죠. 저도 이제 뭐 저희 안전관리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고 알겠지만, 최적의 거리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순창 점검하고 남원으로 넘어서 이제 처음 이제 점검을 이제 가게 되는 곳이었는데, 딱 가다 보니까 뭔가 이 거창한 출렁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출렁다리인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설마 그 다리일까, 체계산 출렁다리일까 이제 해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거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하는데, 아마 늦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이때 마침 간식거리 뭐가 있었어요, 차에. 그래서 좀 먹고, 점심은 먹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 없이 이렇게,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일부 조금 보이긴 하네요. 제가 아마 내려와서 찍었던 사진 같은데, 그래서 여기 찍으니까 되게 일단 경치가 너무 멋있더라고 이게. 그랬고, 일단 뭐 이쪽 산 등산로가 약간 있어가지고 정상까지도 아니고, 여기에 또 정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갔다 오는데 1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갔다 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원이나 순창 쪽에 올 일이 있으면 여기에 한번 들렸다 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그냥 가는 거 어렵지 않겠지 하고 올라갔어요. 웬만큼 저도 이제 뭐 아웃도어 스타일이잖아요. 오백천사도 밖에서 노는 거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마침 또 점심시간 때쯤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좀 떨리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 출렁다리, 이 다리에 이 장력을 받는, 직접적으로 힘을 받는 곳은 이 케이블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블이 돼 있어서 이 바람에 의해서도 약간씩 흔들리는 그런 게 있었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출렁다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흔들흔들 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좀 떨리긴 했지만 뭐 괜찮겠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래도 잘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반절 정도 왔을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위에 부분이랑
밑에 부분에 높이가 그래도 한 5m, 한 3, 4m? 한 3m에서 한 5m 정도까지는 다리에 이제 높낮이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줄을 잡고 있는 데가 아무래도 길고 가운데 쪽에 이제 낮았는데, 가운데 쪽에 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 정중앙으로 아무것도 안 잡고 가기에는 조금 두려워서 측면으로, 여긴 좀 더 이제 밑에가 잘 보이고 측면으로 잘 무사히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거기만 갔다 왔으면 약간 후회를 할 뻔했는데, 여기 가니까 이 정자가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정자에 이제 올라가서 이쪽은 아마 정확한 제 지리적 위치는 잘 모르니까 이쪽은 아마 남원 쪽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이 농사 풍경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옛날에는 출렁다리가 없었겠죠. 옛날에 우리 선비들 조상님들이 이 자연을 잘 감상하면서 살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또 편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좋은 풍경을 볼 수 있는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그 결로로 인한 누전 차단기 트립입니다. 네, 그거에 또 부제가 또 하나 있는데, 차단기가 떨어지는 원인들이라는 부제를 또 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좀 후반 부분에 이렇게 나올 거니까 거의 영상 하나로 하지만 크게는 한 2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뭐 어찌됐든 뭐 원인은 차단기가 내려가는 게 원인이었는데, 이유는 2가지가 있었던 거였죠. 하나는 결로로 인한 거였고 하나는 그냥입니다. 하나의 원인은 그냥이에요. 차단기의 고장이었던 거죠. 제가 뭐 여러 현장들을 많이 사진을 이렇게 공유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알려주고 있지만, 저희 집의 주방을 또 오픈한다는 것이 또 저한테는 또 새롭죠. 저희 집이 좀 뭐 이사 온 지 얼마 되진 않아서 그래도 한 3년 정도 됐는데, 약간 좀 깔끔하게 치워졌을 때 살짝 찍었던 거를, 왜냐면 여러분들한테도 구조를 좀 알려드리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았고,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차단기가 작년에도 떨어졌었어요. 작년에도 떨어졌었는데 그때도 이 결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이제 평면도 또 저희 찾아보면 있긴 할 건데,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주방 쪽이고 창가가 있고 여기 이제 콘센트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가 이 콘센트만이 아니라 여기 밑에도 또 콘센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팬, 그래서 주방이 생각보다 요즘엔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이쪽에는 TV도 나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차단기가 다 하나로 돼 있어서 얘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차단기가 다 트립이 되면서, 여긴 또 특이하게 전등까지도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무튼 좀 더 저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작년에도 여기 쪽 결로 때문인 거를 확실히 알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분리해내고 이 콘센트를 분리해내고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절연저항을 재니까 절연이 안 좋았었죠. 0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 집에 릴선이 있어가지고 릴선으로 해서 쓰다가 며칠 지나서 절연저항 재보니까 괜찮아서 올리고, 작년에 한 번인가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몇 번 더 떨어져서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하자보수 그런 기간이 있긴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임의로 건드려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다른 데치도 저희 거래처들 차단기도 누전되는 부분들도 많이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집도 뭐 누전 잡아줘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손을 댈까 했는데 저희 와이프님께서 굳이 손대지 말고 그 업체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작년에도 업체에서 오긴 했는데 뭔가 좀 그냥 손을 안 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불렀죠. 제가 캠핑 목적으로도 이제 사용도 하고 작업할 때도 이렇게 쓰려고 해서 이 릴선이 이제 보통 가정집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릴선을 제가 이제 갖고 있어가지고 저쪽 거실 벽 쪽에서 연결을 해와가지고 했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뭐 정수기도 이제 이 릴선 가져온 걸로 여기로 꽂아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일러가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일러 자체는 이제 가스로 돼 있고 저쪽 이제 뒷베란다 쪽에 이렇게 또 있지만 문제는 요즘에는 여기에서 그 전자식 밸브로 해가지고 보일러 배관을 이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콘센트 전원까지 꺼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꺼지니까 솔밸브가 잠기고 에러 뜨면서 저희가 춥게 잔 적이 있었죠. 다행히 초저녁에는 난방이 됐어가지고 그 열기로 해서 잤었는데 이거 아침에 온수도 이제 저기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여기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일 큰 또 원인 중에 하나는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는 음식이 상해버리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밤늦게 냉장고 문을 열다가 알게 돼서 저희도 이제 조치를 제가 취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갖고 주방이 고장나니까 방에 그냥 차단기 내려가면은 뭐 별 일이 없을 건데 여기에 이제 막 그 가스 경보기 울리고 차단기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 이게. 경보기도 아무튼 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그래갖고 한번 차단기 올리면은 가스 뭐 문제 있다고 막 월패드 저쪽에서 문자가 막 한 수십 통씩 이렇게 오고 막 경비실에서도 오고 그래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거 빨리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접수해서 고치게 되었고 이쪽에는 이제 보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우리 집의 결로 때문에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일단 제 영상을 잘 선택해서 이제 보신 게 맞고 진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재밌는 건 아니죠. 이 벽이 여기가 이제 완전히 막혀 있지만 외풍이 심해서 결로가 이렇게 이제 심하게 될 때는 이 콘센트 여기 구멍 있잖아요. 돼지코 구멍. 그 구멍으로도 바람이 술술술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이 집은 더운데 외벽은 차갑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바람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수증기까지 이쪽에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작년에는 여기에서 이제 물기를 보았었고 올해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보았던 건데 이 차단기를 좀 크게 제가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물방울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이십니까? 여기 물방울이 있어요. 물방울. 저는 이제 저기 안쪽에서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좀 더 이제 확실히 저도 알겠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콘센트가 지금 연결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쪽에 이제 그 철이 연결이 되잖아요. 이 철이 연결된다는 거는 뭐죠? 이 철제 연결된 부분이 접지선이랑도 연결되고 이 콘센트의 접지 단자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콘센트의 측면으로 물이 뚝뚝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이게 안에서 아무리 전선을 잘 구겨서 넣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콘센트의 중간으로 이 스며드는 물은 어쩔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오셔서 이제 해주셨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뭐 배관 안에 쏜다고 해서 작년에는 왜 배관 안에까지 이렇게 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틈으로도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바깥에 외벽에 그 공기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 배관이 바로 전선관이잖아요 이게. 이제 외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주방 쪽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관 자체를 폼을 이제 쏴서 여기를 해줬어요. 여기 이제 배관이 이렇게 있고 이 구멍에다가 아까 전에 우레탄 폼을 여기다 쏘아서 이제 긴 배관으로 해서 넣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여기 전체에 이렇게 다 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배관에다만 깊숙이 해가지고 쏘더라고 이게. 이 정도면은 저는 이제 작년에는 왜 배관 이쪽에 이제 쏘지 말라고 했냐면은 선 문제가 생겼을 때 선을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배관 안쪽에 이제 깊숙한 곳에 조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가 또 부푸는 저희가 있으니까 그 외풍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그렇게 하고 콘덴트 함 자체도 이제 어떤 열의 그런 따뜻한 공기랑 거기가 만나서 결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얇은 그 배관 이렇게 감싸는 스티로폼 재질의 단열 그런 것들을 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얘도 또 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도 마감 처리를 해주셔서 하시더라고요. 이 콘센트를 뭐 얘는 이제 통신 쪽이니까 별 의미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날 이제 교체할 때 이걸 빼보니까 물이 이 전선을 빼는데 한 3-4방울이 뚜두둑 떨어지더라고. 이게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가지고 이건 100%다. 이건 다른 거 이제 볼 것도 없이 이 물이 결로가 이제 떨어져서, 제가 봤을 때는 배관도 뭐 약간 조치를 하긴 했지만 이 벽에서 타고 있는 그 타일 안으로랑의 그 냉기들이 이렇게 해서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틈으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여기로 이제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원인이 잡아졌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잡았다라는 생각을 했죠. 여기 이제 하자보수 이제 하시는 분께서 우레탄 폼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거 있더라고. 이렇게 빨대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얘로 좀씩 주입을 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뭐 문제가 없는 집은 문제가 없을 적이지만, 결로가 우리가 가습도 하고 너무 건조해지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게 있죠. 아무튼 하자보수 여기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단열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저는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작업을 이제 하고, 뭐 콘센트 얘는 확실히 물이 들어가서 지금 망가졌으니까 이 콘센트랑 저기 오른쪽에 있는 콘센트는 교체를 해주고 절연 저항까지 괜찮아지는 걸 보고 마감 처리를 했죠. 해서 끝났으면은 이제 이걸로 끝났을 거였는데, 결로로 문제 있던 거를 잡았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올리는 걸로 했는데, 다음 날인가 또 떨어지더라고 이게. 그래갖고 이거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 저희 집 이제 요즘에는 참 전기 용량들이 커져서 그런지 50A용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R4, 저희 집에 이제 R4 전열 4번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이거 내려간 김에 다른 거 절연 저항 다 체크해보고, 지금 얘도 문제 있어서 절연 저항 안 좋아졌다가 이제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다 체크하고 오케이 이제 다 끝나서 했는데, 다음날 또 떨어지길래 이제 멘붕이 왔죠. 근데 이 전날에 그 하자보수 저기를 하면서 콘센트 교체하면서 교체 관리해 주시는 분이 차단기도 소모성이고 하니까 차단기도 교체해 주겠다고 해서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어차피 뭐 새거 차단기로 교체해 주는 거야 나야 뭐 좋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또 떨어지길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멘붕이 왔어요. 이제 이렇게 차단기도 교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저는 또 이 릴선 깔고 하니까 이제 손님들도 온다고 하고 이제 저도 약간 인내심의 한계도 나오고 짜증이 좀 이제 올라와서 좀 기분이 좋지 않았죠. 이 결로를 끝까지 해서 잡지 못한 건가? 근데 어찌됐든 막 이게 연휴가 막 끼어 있고 크리스마스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전 또 해결을 이제 하고 싶으니까 그런 상태였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로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잡았다고? 저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기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 한 건데 또 불러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또 일단은 접수는 했어요. 얘가 아무튼 떨어지면은 지금 경보기 자체도 막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켜서 소리 알람 경보기 울리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결로가 이제 문제니까 콘센트로 아예 물이 떨어지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얘를 빼냈어요. 이거는 그래도 좀 위험한, 왜냐면 얘가 콘센트가 여기에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위험한 건데 일단 뭐 전기는 써야 되는데 뭐 배관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벽에서 내려오는 이 결로 물 때문에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라면 이 방법을 써봄직한도 합니다. 그래서 콘센트를 이렇게 띄어서 놨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만 띄어서 놓으면은 저희가 지금 중력의 그 위치로 봤을 때는 콘센트가 원래 이렇게 위치를 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벽면 안에서 이 틈 안에서 이제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얘네들을 볼트를 이제 분리해내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데 이 전선의 각도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한 30도에서 30도 45도 정도로 올렸어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이 구리가 세 가닥이나 이렇게 접지까지 있고 철사보다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요. 전선을 좀 피복이 된 거니까 만져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걸 해서 힘을 줘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콘센트가 위로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정도 어느 정도 돼요. 그 상태에서 너무 돌출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얘를 콘센트를 약간 좀 이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썼어요. 이제 이렇게도 해놓고 얘도 근데 이쪽은 좀 물기가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조치를 한 게 있죠. 그래서 물이 이제 여기로도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전선을 통해서 물방울이 또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물방울이 이렇게 또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접지선이랑 만나서 또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제가 이렇게까지도 이제 제가 보통 거래처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있던 주방과 이 가스도 못 쓰고 막 여러 가지 제가 급하게 하느라 제 캠핑 때 사용하는 제 버너까지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차단기가 또 내려가길래 이제 500천사의 꼭지가 돈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이제 저도 상당히 이제 열이 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갖고 찾아가기 시작했죠. 물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문제가 아닐 건데 그래서 여기가 전등도 같이 물려 있으니까 전등까지 문제인가? 여기는 전등도 분리해서 들어가기도 공간도 작고 이거 힘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는 횟수가 저는 이제 얘네들 정수기가 전기를 많이 써서 많이 쓰게 되면 누설전류도 좀 더 흐르게 되니까 그때 떨어지나 이렇게 했는데 이 부하들을 이제 애들 하도 귀찮아서 다른 이제 안 떨어지는 차단기에 물려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이 가까이 있어서 이제 물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비닐로 위에를 좀 물이 혹시 튀더라도 들어가지 않게끔 위에 좀 스카치 테이프로 해서 비닐을 좀 해놓고 위에 좀 물이 안 튀기게 이런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면 물이 좀 튀어도 안전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봤어요. 누설전류 제가 500천사가 제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건 하나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사서 이제 보통 점검할 때 쓰는 건 따로 있고 집에도 이제 하나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해서 이것까지 사용할 줄은 제가 몰랐는데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했죠. 그래서 두 가닥을 이렇게 해서 누설전류를 재봤는데 1.64mA가 뜨더라고요. 이게 뭐 뜨더라도 뭐 유도전류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절대적으로 1mA 기준은 1mA거든요. 이게 1mA면은 차단기 내리고 절연저항을 재본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안전관리 규정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내리고 해도 와 이게 이제 뭐 10메가 한 20메가옴 이상은 그냥 나오니까 이것도 원인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차단기를 이게 이제 느슨해지거나 하면은 쉽게 떨어지니까 몇 번 오르락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더라도 그 스프링 감도가 느슨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원인은 한 가지만 이제 들더라고요. 이게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약간 스티커가 조금 흠집이 가 있는 걸 보니까 얘 이 바꾼 차단기가 좀 안 좋은 건 아니었을까? 혼입돼서 불량 차단기가 들어간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500천사의 절정의 감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하자보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방문하기 전전날인가 한 가지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지금 문제 있던 차단기가 이 R4 차단기인데 이 차단기죠. 근데 얘를 이렇게 보시면은 왠지 저는 차단기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부하들 지금 없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일단 쓰긴 해야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 옆에 차단기로 옮겨서 두 라인을 일단 물리고 해봤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이렇게 차단기 자체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선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은 얘도 떨어지겠죠. 이 차단기 자체가 고장이 안 났다면. 그래서 이 부하를 이쪽으로 옮기고 하고, 제가 그때 저희는 이 분전반이 방에 있거든요. 방에 있어서 방 바로 옆에서 제가 컴퓨터 뭐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둘 다 이걸 켜놨어요. 근데 얘가 부하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도 좀 지나고 나서 스위치가 내려가더라고. 이게 이 고장 났었던 차단기로 교체하면서 이 사단이 일어났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떨어지던 차단기가 이제 떨어질 리가 없죠. 이제 이쪽 차단기들은 멀쩡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여기 이제 하자보수 하시는 분도 전기 쪽에 완전 전문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희는 일단 뭐 차단기가 내려가면 절연 저항부터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하시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고장났던 차단기를 바꾸는 바람에 전에는 얘가 결로 때문에 떨어진 게 맞았어요. 왜냐면은 절연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게. 근데 절연이 좋아지고 나서도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 차단기 자체에 이게 문제인 것 같았고, 그래서 차단기의 고장의 유효성 검증을 얘에서 부하를 분리 이렇게 풀러가지고 얘로 연결해 보니까 얘는 안 내려가고 얘는 안 내려가고 얘만 내려가는 고장의 현상이 또 발생을 해서 확인을 했고, 이거 이제 고치러 온 사람도 이제 이날 와서 이제 차단기만 갈아주고 간 거였죠. 제가 원인은 다 처리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고치고 나서 한 3주 4주 됐는데 이제 계속 안 떨어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는 이유가 없는 문제구나. 원인이 없는. 이 차단기는 그냥 내려갔어요, 이게. 저는 근데 계속 부하랑 결로의 원인에서만 찾았었던 거죠, 원인을. 그래서 물론 뭐 보통은 문제가 있으면은 부하가 좀 걸리거나 한 뭐 2, 3초 후에도 바로 그냥 올려도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있는데, 얘는 몇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트립 이런 스프링 같은 것도 느슨하지도 않고 그랬어서 저도 의심을 좀 덜했지만, 와, 그냥 떨어지는 차단기가 원인을 찾기가 제일 힘든 거구나 라는 그런 좀 깨달음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연도 좀 좋고 차단기 내려갈 이유가 없고 하다면은 차단기를 교체하는 게 정답이다 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차단기 교체하려면은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이걸 살려두고도 하지만, 이 차단기를 내려놓고 차단기를 교체를 하시면 되고, 볼트를 조이는 힘도 적절하게 조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이랑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가급적 전기를 좀 다룰 줄 아는 분 통해서 차단기를 교체하시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내자면은 누전 차단기 트립 누전. 집에서는 뭐 결로나 어떤 그 누수에 의해서 뭐 그렇게 누전이 잘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 이 결로로 인한 누전, 콘센트로 스며드는 그런 알았던 것 같고, 또는 사고 전류죠. 사고 전류로 산길이 닿아서 흐르는 단락 사고나 지락. 누전과 지락의 차이가 이제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누전도 지락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락은 이제 크게 이제 찍혀서 땅으로 이제 큰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단락 전류를 우리가 그 정상 전류의 한 20배 정도 흐른다고 하고, 지락 전류는 우리가 한 5배 정도 흐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누전은 미세한 미리암페어 정도의 전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전류로도 떨어지죠. 과전류로도 떨어지고 차단기 자체 고장으로도 떨어진다. 저도 이번에 헤매고 저를 열받게 했었던 거는 차단기 자체 고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신의 한 수라고 해야 되나, 이게 머리를 썼죠. 그래, 옆으로 일단 옮겨놓고 둘 다 올려놓고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더니 한쪽 것이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했던 거죠. 전국에, 그리고 저희 나라랑 전기는 전 세계적으로 또 다 쓰고 할 테니까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누전 차단기가 ELB죠. 전 세계인들이 또 볼 테니까. 그래서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한다면은 부하도 옮겨서 써보고, 근데 이제 부하를 옮기거나 할 때는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저는 잘 아니까 저기를 한 건데, 이걸 여기에서 분리해낸 게 또 색이 똑같아. 이게 똑같다는 얘기는 N상이 하얀 선 같아요. 네. 하트상이 이제 뭐 R이라고 했을 때 빨간 하얀 이렇게 똑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혹시라도 헷갈릴 수가 있고 하니까. 왜냐하면 배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기까지는 직접적으로 얘가 이제 한 배관에서 나온 선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빼내면서 했던 거는 지금 얘가 한 줄씩 여기서 꺼냈던 거는 한 줄이라고, 얘가 둘이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빼낸 것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2개짜리 한 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하나짜리를 이쪽에 연결하고 2개짜리를 원래 그냥 여기에 놔두고 이렇게 해서 잘 연결을 해놔야 돼. 이게 이제 뒤바뀌어 버리거나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면은 누전 차단기라는 게 들어오고 나가는 전기의 어떤 그 영상 변류기를 통해서 그 유도 전압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차단기 안에 트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장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이 바뀌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고 테스트를 한 거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있으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누전 차단기 트립에 제가 누전 차단기 뭐 여러 현장에서 어떤 원인들을 솔루션을 제공하고 하지만 거의 좀 집대성한 그런 영상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 말에 저를 고생시켰던 마지막의 부분들을 아직도 결로로 좀 집안에서 좀 가전제품을 잘 못 쓰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해 24년 첫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24년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거래처들을 좀 적지 않게 좀 빼앗겨서 저도 좀 약간 일의 양이 조금 줄기는 했어요. 줄긴 했는데 다시 또 영업 활동을 저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월급도 조금 깎이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건강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들의 생명과 재산들을 잘 보호하는데 안전관리자분들이, 제 영상을 또 보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24년도에도 여러분들 몸들 건강하시고 자연 경관도 보고 하면서 좀 스트레스랑 건강관리랑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잘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여유를 가지면서 자연도 감상하시면서 올 한 해도 힘 많이 내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백찬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